차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브레이크에 대한 성능도 다르고요, 가속에 대한 성능도 달라요. 싹도 차이 뭐 어쩌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차 세팅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만입니다, 기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용인에 있는 AMG 스피드웨이로 나왔어요. 저희가 여기 나오게 된 거는 타이어 브랜드 중에 하나죠. 컨티넨탈이 만들어낸 새로운 고성능 타이어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험을 해볼 타이어는요, 맥스 컨택트 7이라고 하는 고성능 타이어, UHP 타이어예요. 사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맥스 컨택트 6라는 타이어가 있었고, 사실은 그게 상당히 고성능 타이어에 해당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런 모델들을 타시는 분들은 타이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고성능 타이어 쪽에서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 혹은 파일럿 스포츠 5 이런 타이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판매를 했었던 맥스 컨택트 6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이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대는 비슷해요. 그런데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들,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타이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이번에 맥스 컨택트 7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성능 타이어, 특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에 조금 더 특화를 시킨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이 타이어를 체험을 해보면서 이런 고성능 모델들을 타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요구, 니즈를 잘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 맥스 컨택트 7이라고 하는 타이어 본격적으로 테스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타이어가 저희가 오늘 테스트를 해보게 될 MC7 맥스 컨택트 7이라고 하는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 제품군의 이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요, 완전한 프리미엄이라든가 완전한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완전 퍼포먼스로 가게 되면은 슈퍼 컨택트라고 하는 완전 고성능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자리를 하고 있고, 이 MC7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컴포트하지만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이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바깥쪽이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패턴, 그리고 독특한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물 수막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옆으로 잘 밀어내주기 위한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번개 모양이라든가 약간 좀 삼각별 같은 그런 모양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행을 할 때 수시로 벌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하게 되면서 뭐 그런 수막 같은 것들도 좀 깨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찰계수 같은 것들을 수시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물에 대한 배출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고 또 소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더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뭐냐면은 물이 지나가는 길을 순간적으로 좁혔다가 넓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물이 더 빠르게 그리고 옆으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소음 같은 것들도 주파수라고 하죠. 이 파장 같은 것들이 막 넓게 지나가다가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퍼져나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소리가 조금 깨져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C6에서부터 사실은 이 타이어가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쁜 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또 부드러운 타이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번 MC7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층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육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각형으로 보여주는 스파이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치를 해놓고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가, 이전 대비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른路면에서의 제동력, 핸들링 같은 것들도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웻 상황에서, 젖은路면에서는 확연하게 늘어난 그런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적용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그런 소음에 대한 저감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수막 현상, 젖어 있는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들을 깰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6인치부터 20인치까지 굉장한 다양한 사이즈를 우선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오는 5월부터 공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시장에 니즈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이즈, 훨씬 더 큰 사이즈죠. 21인치나 22인치에 해당을 하는 타이어까지도 국내에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에 대한 후기를 좀 골고루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여러 차들을 직접 타면서 과연 MC6 대비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특히 타이어가 뜯겨나가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MC7이 장착되어 있는 320i입니다. 사실 경쟁 타이어가 브리지스톤의 RE004라고 하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의 갭이 좀 있어요. 출시된 시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둘 다 타이어 자체는 신형 타이어기는 했는데 일단은 MC7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총 2바퀴씩 돌 거예요. 근데 지금 본 걸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 차를 타보면서 봐야지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게 달려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확실히 일반적인 컴포트 타이어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하는 설명이 일상을 트랙처럼 탄다라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꾸 트랙을 가게 되니까 청킹이라든가 타이어가 뜯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컴포트하고 조용한 그런 타이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스포츠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애매하다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게 타봤기 때문에 100% 지금 100%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서킷도 들어가게 될 거고, 웻에서의 이제 제동까지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웻에서의 거의 다 마르긴 했어요. 웻에서의 이 핸들링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MC6보다 확연하게 좋아졌는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경쟁사 타이어라고 하는 브리지스톤의 RE004로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 자체는 동일한데 컨디션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타이어인가. 근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저게 확실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자, 브리지스톤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브리지스톤이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싫어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되게 많이 싫어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컨티넨탈은 요거를 가리고 그냥 경쟁사라고만 했는데 컨티넨탈에서 전화가 올지 브리지스톤에서 전화가 올지 이거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5 시리즈예요. 전 세대인 G바디 첫 번째 모델인 520i를 타고 맥스 컨택트 7 MC7이 장착된 타이어를 장착을 한 상태로 용인 스피드웨이 풀코스를 달려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은 먼저 타봤던 웻 핸들링이 물이 좀 마른 상태에서 탔기 때문에 사실 제가 탔을 때는 조금 비교가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스가 사실은 가장 좀 명확하게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잘 개선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행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느껴보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저 웻 핸들링은, 그리고 웻 브레이크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대기를 하면서 다른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맥스 컨택트라는 제품군 자체가
그렇게까지 고성능 타이어는 아니에요. 고성능을 표방을 하고 있는 타이어기는 하고 하이 퍼포먼스와 그리고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그 사이 어딘가에 좀 걸쳐져 있는 타이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어다 보니까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컴포트함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타이어에다가 이 슬로건 자체가 그래요. 일상에서 느끼는 트랙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때려 밟아도 될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더 조져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작인 MC6에서 타이어가 뜯겨져 나가는 것들, 청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런 슬로건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작에서 발생이 됐었던 그런 문제들 비슷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 게 사이드월이 무르다라는 평가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퍼포먼스 주행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환경을 위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랙용 타이어처럼 사이드월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이언트 코너를 돌 때도 서스펜션이 눌리는 거 말고 타이어가 한 번 더 눌리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눌리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거든요. 우악!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비명을 질렀는데 그게 제가 생각한 거에서 한 단계가 더 넘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생기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준다는 게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혹은 와인딩을 단다거나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 더 보태줄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서킷을 탄다거나 스포츠 주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타이어는 아니에요. 특히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사실 소음 적고 편안하기로 유명한 타이어거든요. 근데 이런 타이어가 트랙에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MC7은 우악! MC6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과 비슷한 느낌들을 줍니다. 조금 더 개선이 된 느낌들이 있기는 해요. 조금 더 편안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밀어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전달은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완벽하게 썩힌형 타이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컨티넨탈의 타이어 라인업들을 쭉 보게 되면은 최상의 스포츠 컨택이라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타이어는 진짜로 퍼포먼스 타이어거든요.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예요. 그 타이어를 꼈을 때는 모르겠으나 이 맥스 컨택트를 가지고 이제 피렐리의 피제로라든가 미쉐린의 PS5라든가 그런 타이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게 밟고 다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과격하게 밟고 다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타이어는 이번에도 MC7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지 않고 도로의 환경에 맞춰서 나는 편안하게 주행하는 것에 조금 더 선호도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훨씬 개선이 됐구나, 좋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자이언트 코너 쏠리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거면은 이거는 서킷을 갈 게 아니고 속도가 상당히 제한되는 와인딩 코스, 그런 와인딩 코스를 통제를 하고
거기를 달리면서 일상적인 도로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조금 더 밀어붙여봐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타이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타이어의 컨셉트에 맞는 마케팅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서킷에서 행사하는 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실 컨티넨탈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효과는 좀 못 본 행사인 것 같다. 이 타이어에 대한 마케팅 방향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타이어 가격도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수입 타이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보통 한 짝에 MC6 기준으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격대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저렴한 다른 국산 타이어, 컴포트 타이어를 끼우던가, 더 비용을 투자를 해서 완전히 울트라 하이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우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 시리즈를 타고서 이 MC7을 경험을 해보는 것은 끝났고요. 이제 E 클래스로 차를 바꿔서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E 클래스로 바꿔 탔습니다. 이제 213 전 모델이고 250 모델이에요. 이 차를 타고 똑같이 두 바퀴를 달려보게 될 건데, 제가 아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킷치고는 되게 조용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일단은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이 낮다 보니까 그런 소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적게 들어온 측면들이 분명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5 시리즈 타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타이어가 추구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컴포트 타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사를 잘못 기획했다. 그리고 마케팅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일상을 트랙처럼 탈 수 있는 타이어라고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타이틀을 바꾸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깨지는 게 무서워서 잘못된 마케팅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어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춘 타이어인지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해서 마케팅을 해야지 그거에 맞춘 세일즈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여전히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 그런 글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MC6 후속 MC7이 나오는데 타이어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편해요. 일단 편한 타이어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를 해봐도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냥 조금 더 빠르게 주행을 할 때 조금 가격하게 해볼 수 있는 정도. 서킷을 본격적으로 탈 만한 타이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킷을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서킷을 즐기는 비용에 대한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력을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목적, 혹은 내 랩 타임을 줄여서 기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 그런 목적에서라면은 이 타이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이드홀은 여전히 무른 것 같아요. 타이어가 계속 밀려나갑니다. 눌리고 밀려나가는 게 느껴져요. 사실 이 차로 서킷을 처음 달려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히 벤츠 행사에서 이 차를 타고 서킷을 꽤 달려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음 자체는 낮다. 그래도 조금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120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봐도 조용은 해요. 하지만
서킷을 달릴 만한 타이어는 아니다. 요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속도를 더 다운을 시켜서 느린 템포로 주행을 해서 이 타이어가 얼마나 컴포트한지 얼마나 편안한지를 보세요 라고 했으면은 훨씬 더 평가가 좋았을 거예요. 청킹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MC6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그런 이슈, 그런 것들을 깨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MC6에서 개선을 해서 낸 후속 타이어잖아요. 후속 모델이잖아요. MC6하고 MC7을 비교를 했으면은 전작은 이랬습니다. 익숙했을 텐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MC7은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했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많이 무거워지고 있고 성능도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타이어를 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UHP 타이어는 확실하게 퍼포먼스 성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컴포트 타이어는 또 확실하게 컴포트한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타이어를 퍼포먼스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려니까 자꾸 꼬이는 거거든요. 그냥 나 서킷 잘 안 다니고 그냥 좀 괜찮은 수입 타이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마이너스 될 건 없는데 서킷, 트랙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타이어는 분명 아닌 것 같네요. 이따가 웻 브레이킹에서는 또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때 아까 보니까 진짜로 풀 브레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동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좀 궁금한데 그런 환경들은 사실 일반 주행 환경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트랙 달릴 만한 타이어는 아니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래는 웻 브레이킹 테스트입니다. 근데 날이 너무 좋아서 물이 계속 마르고 있어요. 지금 저희 테스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물을 뿌리고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금방금방 마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나중에 할 때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저희는 지금 브리티스톤 타이어를 끼고 있는 저쪽이랑 똑같았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웻 핸들링하고 똑같은 브리티스톤의 아드레날린 RE004가 장착되어 있는 C클래스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컨티넨탈 맥스 컨택트 7이 장착된 차로 옮겨 타게 될 거거든요. 이거 탈 때는 물이 좀 있을 건데 저거 탈 때는 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교되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만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테스트를 구성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타이어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수차로 물 뿌리고 있거든요. 이런 테스트를 할 거면은 계속 물 뿌려놔야 됩니다. 호스로 계속 뿌려야 돼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네. 자, ready. 시간에서 죄송해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을 타는 속도가 좀 많이 낮으셨어요. 낮으셔서 지금 조금 차이가 좀 있었는데 14번 차량이 일단 제동거리는 15m 나왔고요. 우리 13번 차량이 제동거리는 18m 나왔습니다. 네, 저희 13번 차량 먼저 이동하실게요. 아니에요. 저는요 콘 따라서 정확하게 섰어요. 지금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자본주의의 멘트를 계속 하고 계신데 우리 이러진 맙시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야, 왜 돈을 쓰고 욕을 먹으려 그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 준비하시고요. 네, 저희 생각보다 속도 차이가 조금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차량이 14번 차량은 일단 지금 제동거리가 16m, 17m 나왔고요. 우리 13번 차량 1타 나왔습니다. 네, 이동하시면 되세요. 아니, 우리 솔직하게 표현을 합시다. 이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라는 거 아니에요. 저 타이어가 구린 타이어라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진 맙시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 자 준비되시면 비상깜빡이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13번 차량 준비되셨고요. 우리 13번 차량 준비되셨네요. 비상깜빡이 끄시고요. 준비되셨네요. 자, 계속 초세요. 쭉쭉쭉쭉. 늦어도 되니까 제가 지금 들어왔어요. 가속이 안 되는데? 잠시 대기 중이에요. 13번 차량. 파킹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네. 14번 차량 준비되시면은 다음 그냥 출발하시면 돼요. 출발해요. 속도 제한 이거 경고 떴거든요. 네. 문을 열면은 지금 파킹이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터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출발해볼게요. 네, 준비되시면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저희 14번 차량의 제동거리는요, 지금 8m 나왔고요. 우리 13번 차량의 제동거리는, 19m 나왔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이동하시면 되세요. 이게 급브레이킹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차의 컨디션이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지금 웻 핸들링을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차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브레이크에 대한 성능도 다르고요, 가속에 대한 성능도 달라요. 속도 차이 뭐 어쩌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차 세팅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만입니다. 기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하시고 할게요. 자, 쭉쭉쭉쭉 가고요. 쭉쭉쭉. 네, 요번에 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14번 차량은요, 내려. 두개 다 나왔고요. 우리 13번 차량은 24m, 24m 나왔습니다. 23m. 네, 이동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테스트 진짜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원래도 아무 의미 없는데 이렇게 차 컨디션 다른 차로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를 얼마나 속이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지 약간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저희가 궁금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거 테스트장 방법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어요. 인스트럭터는 그냥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인스트럭터도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멘트를 하시면 안 저희 됩니다. 두 번 탑승하셨으면은, 네. 엔딩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컨티넨탈의 맥스 컨택트 MC7이라고 하는 타이어를
여러 차를 타보면서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행사를 왜 했나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차라리 뭐 물론 가장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한 차에서 여러 가지 타이어를 바꿔서 장착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했고 동일한 모델, 다른 차지만 동일한 모델에서 경쟁사의 타이어를 끼워서 비교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아직 긴팔을 입고 있긴 하지만 날이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사실은 웻 브레이킹하고 웻 핸들링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서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차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테스트를 한 과정에서 이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입니다, 나쁜 타이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저희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인가 나쁜 타이어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수입차를 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정도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C6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탈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평가를 받은 타이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보다 한층 더 개선이 됐다고 하는 MC7은 그보다는 조금 더 좋은 만족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킷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 그런 타이어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왜 돈을 쓰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